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창 취업의 안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공기관이죠. 인기가 또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학부 생활할 때, 제가 또 이 관련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저도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한국부동산원이죠. 예전에는 이제 한국감정원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공공적인 성격에서 그런 기관인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좀 바꿨고요. 이제 면접이 좀 다가오고 있어서 여기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전략, 그다음에 답변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보이시죠? 한국부동산원 기출면접 자료라고 해서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 그 다음에 기출 질문,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사실 공공기관은 좀 정답이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답변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마이너스를 먹을 확률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매력들을 잘 어필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면접의 성격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현직으로서 공공기관 면접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을 평가자로서 봤을 때에 좀 아쉬웠던 부분, 그래서 좀 이렇게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블로그를 보시면,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를 굉장히 허접스러운 자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요건 순수 제가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또 제가 이렇게 얼굴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되실 테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아니면 스터디 구성하셔서 연습해 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 분석, 공공기관의 기업 분석은 뭐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공공기관은 어차피, 여러분이 홈페이지만 보셔도 좋아요. 좀 안타까운 게 뭐 여러분이 알리오 들어가서 공공기관 쪽에 있어서의 뭐 국정감사 과제까지도 이야기하시는데 약간 좀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가 없죠.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걸 준비하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한테 그걸 기대한다? 아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오버해서 준비하지 마시고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잘 습득하셔서 내가 들어가서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가격 공시, 조사 통계, 시장 관리, 소비자 보호.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됐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가격을 매겨야 그거 가지고 뭐 매길 수 있어요? 세금을 매길 수 있잖아요. 그 업무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이었었고. 그래서 가격 공시, 요 순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걸 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나는 어떤 일을 좀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포커싱을 해주시는 게 뭐 지원 동기를 만드신다거나 포부를 만드실 때 또 여러분의 강점을 끌고 가실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만이라도 꼼꼼하게 잘 보자.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주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제가 여기에다가는 담지 않았는데 이 기관 속에 들어가면 아마 부동산 원이니까 원장님이 계실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원장님이 계실 거고 그 원장님이 누구인지 이름 조남이죠. 그 다음에 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때는 이 기관 속에 대표분의 조남과 그분이 써놓은, 사실 그분이 쓴 게 아니라 아마 거의 기획실에서 쓰는데, 그 기획실에서 쓴 공공기관의 소개를 보면서, 아, 여기가 이런 거 하는구나. 또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보시면 간단하게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나와 있잖아요. 쉽게 접근하세요. 여러분 들어가서 어려운 일 안 시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발 오버하지 마시고 쉬운 거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자. 사업 파악하고 가시고 공공기관은 비전 미션. 이것도 뻔한 것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가시면, 여러분 대답을 못하면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비전, 미션, 핵심 가치,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면접을 보러 가실 때는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있잖아요. 전략 목표 및 전략 과제. 이 부분들은 좀 바뀌어요. 바뀌고 특히나 내가 보러 가는 곳에 공공기관 대표가 바뀌었다. 사실 정부의 입김이 좀 세죠.
그래서 뭐 정부, 지금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불안한 상태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상태에서 공단 이사장이나 대표가 바뀌지 않았다면 괜찮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요걸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이슈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죠. 그래서 그게 풀림으로써 지금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근의 어떤 이슈. 그래서 물어볼 수 있죠.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게 됐는데 잠삼대청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이슈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부동산은 뉴스 모음도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기업 분석은 끝이 없다. 여러분이 보러 가시는 시점에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인가 이슈들이 계속 생기거나 해결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기사 챙기는 거 요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기업 분석. 제발 제발 어려운 거 보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와도 대체가 가능한 일을 하십니다. 물론 일부 금융공공기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공기관을 가실 때 내가 필기 논술을 봐. 이런 데들은 조금 어려워요.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NCS와 뭐 전공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면접 보고 들어가서 일한다라는 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제발 오버하지 마십시오. 왜 오버하지 말라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빵빵하면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빵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답변도 허덕이는데 뭐. 그 오버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면접을 한번 끝장내 보시죠. 한국 부동산원의 면접의 특징은 개별 면접이 있는데 PT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PT가 있는데 반대로 이걸 잘하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 채용 공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1단계가 직무 PT가 있어요. 직무 수행 능력 50점. 2단계는 자기소개서 등 직업 기초 능력 50점.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걸 감을 잡으시고 그거를 PT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반점, 100점 중에 절반이나 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죠. 어차피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쓴 거 주워 담는 내용이니까 이건 일반적인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엔 여기에서 변별력이 좀 나겠구나라는 거죠. 평가 항목은 필요 지식, 기술, 태도, 발전 가능성, 창의성인데 지구기초 능력에는 보통 우리가 의사소통, 문제 해결, 보통 의소문을 기본적으로 가는데 여기는 정보와 조직이해, 대인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합격 인원은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을 하는데 60점 미만이다. 요건 불합격 처리한다. 그러니까 위에 그 TO 안에 들어가더라도 60점 미만인 불합격 처리하는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PT면은 사실 부동산 원도 거의 문과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죠. 문과분들은 기본적으로 PT를 다 잘하세요. 그래서 60점, 요거를 직무, 이걸 뭐 빵점 맞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 요 자기소개서도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실 테니까 요거를 많이 훈련하셔야 되고, 거의 다 잘 보시는 수준이니까, 스터디를 구성하더라도 너무 초짜인 분들과는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좀 잘하시는 분들과 좀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면접 트렌드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 관련된 질문 증가.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좀 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거래 허가제.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도자료 보면서 제가 위에 올려놓은 거 정리하시고, 그다음 공공기관의 윤리의식 및 사회적 책임 강조. 사실 뭐 부동산 원은 그렇게 큰 이슈는 터지지 않았었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LH에서 예전에 이 사람들이 땅 투기하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좀 어떤 특별한 진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좀 민감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죠. 워낙에 자료들이 많고 하니까 정책 이해도를 검증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제가 부동산학과거든요. 졸업한 게 해서 아마 부동산학과 분들도 많이 들어가셨을 텐데 부동산을 좀 이건 어차피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접근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놓치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대응 전략을 보면은 일단 한국 부동산원의 주요 사업이었죠. 공시지가 산정. 이걸 하기 위한 감정평가, 그다음 부동산 통계조사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고, 결국에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야 되니까 데이터 분석 능력,
또 정책, 이 정책에 좌지우지 되죠. 그러니까 정책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민원분들 있죠. 저는 한 번도 넣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왜 이 가격이냐라는 민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뭐 보통 뭐 이쪽에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누가 해요?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엔 같이 일을, 여러분이 감정평가사 분일 확률은 좀 낮으니까, 그런 분들 같이 도와서 일하는 거니까, 예, 그런 업무들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내용 말씀하실 때는 보통 이제 해당 경험, 비슷한 경험에 있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스타 방식 그대로 갖고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체크하셔야 될 게,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그냥 1차원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실제 너 프로젝트에서 공시지가 이런 거 분석했던 프로젝트 얘기해봐라고 하면 1차원적으로, 이게 이거였고요, 이거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열하면 안 되겠죠. 포인트를 잡아야죠. 공시지가 산정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어젠다가 있었는데, 뭐 날짜가 굉장히 촉박했다라든가, 자료가 굉장히 방대했다라든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 방대한 자료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걸 썼다.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어떤 역량을 어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될 거고,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겠죠. 결국엔 역량단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질문 던지기 쉽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관심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라는 거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제. 그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예,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출 질문들 뭐 특별한 건 없고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드린 어떤 샘플 답변인 거고 여러분도 요즘 답변 만드는 건 뭐 다 잘하시니까 그래서 특별할 건 없고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 쪽에 관련된 전공이 아니라면 왜 이쪽에 관심 가졌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를 좀 물어볼 테니까 왜 부동산 쪽에 오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걸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기소개는 일단 어찌됐건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거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임팩트를 빡 주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공공기관의 면접은 처음부터 그럴 필요 없어요. 천천히 대답을 씩씩하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때는 오히려 비언어적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지원 동기를 또 난 부동산과 진짜 상관없이 한번 시험 봤는데 됐다. 괜찮아요. 그럼 왜 부동산 쪽에서 이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GPT를 활용해서 내용을 조금 구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본인의 강점과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직무상이죠. 너를 왜 뽑아야 되냐? 그다음에 넌 뭐가 약하냐? 그래서 강점은 당연히 무엇이 강하다. 그래서 뭐 무엇이 강하니까 그거에 대한 사례 준비해 주시고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약하긴 한데 어떻게 보완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가주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원의 역할과 비전은 이제 기업 분석이니까 이건 꾸준하게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변별력이 나요. 뭐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기업 분석을 조금 날카롭게 해주시면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 직무 관련된 질문들은 공시지가 산정 과정이 어떻게 되냐,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감정평가. 요쪽에 옛날 감정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감정평가 관련된 경험이 있냐? 저도 감정평가 공부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때. 예, 공부를 해봤다 이래도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은 없지만, 어떤 것인지 안다, 무슨 의미인지 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부동산 관련 데이터 분석 경험은 아마 프로젝트 하시지 않으셨다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우리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있고, 뭐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해서 KB 부동산 시세 여러분들이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뭐 엑셀 데이터 처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잠삼대청, 거기에 집값의 변화가 토지거래 허가제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다라든가 이런 내용 얘기해주면 야, 넌 좀 뭔가 했구나. 이렇게 되겠죠. 별거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을 그래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된 질문은 뭐가 나올까를 생각했을 때 거꾸로 생각한다면 뭐겠어요? 그죠? 직무기술서를 보고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니까 그런 걸 해봤어? 뭐가 있을까? 그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질문들을. 그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대처 질문이 나오죠. 상황 면접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빠져나가기 전략이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상사가 명백히 틀린 정보를 주장한다. 어떻게 할래? 그럼 너 틀렸잖아, 이놈아.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 일단은 이 사람도 틀린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들어야 되겠죠. 일단 들을게. 하지만 저 사람이 명백히 틀렸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면은 상사도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근데 그럴 수 있으니까 상사가 계속적으로 우긴다면 나 다시 분석해서 신뢰 얻겠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구조를 만드시면 되죠. 공시지가 산정했어. 그랬더니 야,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면 어떻게 할래라고 한다면 야, 이런 과정이 있단다. 이것도 역시 똑같죠. 어떻게 대응해? 일단 들어야 되겠죠. 일단 들어.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기준이 있었어. 그래서 데이터로서 일단 신뢰 확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한다면 난 그땐 절차 따를래.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다. 아셨죠? 협업 중에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자 명확히 정리하고 중재자로서 뭐 도출하겠다. 이래도 되고 협업 중에 갈등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달리 행동하겠다. 이래도 됩니다. 상황 면접은 유튜브에 제 이름 안정형 상황 면접을 치시면 아주 아주 주옥 같은 강의가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빠져나가자. 빠져나가자의 전략으로서 봐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최근 이슈 관련된 질문도 최근 부동산 시장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여러분 생각 없어요. 이거는 다양한 자료들을 취합해서 나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봐. 아니 풀면 안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중간. 풀었을 때는 좋은 의견도 있겠죠. 하지만 부작용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풀었을 경우에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역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항상 중립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이건 진짜 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면 뭐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금리죠, 금리.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수급일 거고. 근데 정부 정책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외부 여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취약해요. 물론 금리도 외부 요건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라면은 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를 딱 집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돼요. 다른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러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있어요라고 해서 네 가지를 다 말씀하셔도 되고. 요게 이제 포부로 쓰시면 좋죠. 부동산원의 향후 발전 방향은 뭐로 해야 되냐? 결국엔 여기엔 뭐겠습니까? 신뢰죠, 신뢰. 과연 이 가격이 맞는 가격이냐라고 하는 신뢰니까 그러려면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민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 등등의.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슈 질문도 역시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죠. PT 면접이죠. PT 면접은 사실상 이거는 좀 정해져 있긴 해요. 여러분이 뭐 하루아침에 PT를 잘 하시진 않고, PT는 보통 구조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오는 주제를 내가 맞춰서 그 문제를 정답을 맞추겠다가 아니라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간에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기출 주제는 제가 한 5가지 정도 뽑아봤거든요.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걸 또 나눌 수 있겠죠.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발전 방안, 도시재생이 무슨 의미인지, 스마트시티는 무슨 의미인지. 그럼 발전하기 위해서 방안은 몇 개? 하나 할 수도 있겠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두세 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이게 뭐예요, 결국에? 4차 산업혁명 하면 일단 IoT, 빅데이터, AI니까, 이거를 어떤 부동산 시장에 넣으면 더욱더 정확한 분석이 나오겠네. 그럼 얘네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이슈. 이것도 써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원이 뭐 해야 된다.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겠죠. 공시지가 산정의 문제점?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 그럼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래야 그걸 해결해야 개선 방향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뽑으시면 되고. 빅데이터 활용 방안 이건 아이데이션이죠. 그래서 부동산 빅데이터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를 어디에 접목시키면 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플랫폼하고 부동산원도 플랫폼인데 그런 플랫폼을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뭐 그래서 공공기관은 사기업의 영역을 좀 갖고 오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데이션. 그래서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 PT는 뭐가? 구조화가 답이다. 서론, 본론, 결론이 제일 이쁘겠죠. 그래서 서론은 간단하게 문제 제기나 배경. 본론이 핵심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에 이걸 한 가지를 얘기하냐, 두 가지를 얘기하냐, 세 가지를 얘기하냐에 따라 쟤는 깊이 있게 평상시에 고민했구나, 안 했구나가 바로 드러나겠죠. 그럼 결론 같은 경우에는 기대 효과.
근데 저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걸 했을 경우에 무조건 100점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말한 전략에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죠? 리스크란 게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까지 언급해줘서 결론에서 그런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러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PT를 아마 여러분이 많이 이래저래 고민을 하실 텐데 같이 모여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맨날 이런 면접만 하지 마시고 PT를 좀 봐주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뭐, 그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딱 면접장 가서 면접관을 딱 뚫어지게 쳐다보고 면접관이 먼저 시선 거둘 때까지 내가 쳐다보고 눈싸움 이겨버리는 거죠. 딱 넘어가고, 딱 넘어가고.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한국 부동산원 면접은 철저한 준비가 필수고요. PT 면접과 경험 면접 대비를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도 요거를 좀 많이 파악해서 얘는 그래도 꾸준히 공부해 왔구나 라는 인사이트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지만 뭐 부동산원이 많은 인원을 뽑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막 자체적으로 스터디온도 많이 모집하고 하셔서 그나마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공기관 면접 컨설팅을 받으실 거면 절대 아무에게나 받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블로그를 쓴 이유도 뭐냐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혀 이쪽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의 소위 얘기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띡 써버리고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고 저는 제가 만들고 제가 컨설팅하고 또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현직 면접한 분.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혼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스터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그게 아니면 엄한 데 가서 돈 쓰고 시간이 더 중요하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오셔서 저 만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요건 이제 제가 만든 단톡방이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소통하시면 돼요.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시면, 공공기관은 이제 제가 그래서, 작년은 공공기관 면접을 제가 잘 못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래서. 근데 올해는 조금, 깨끗하게 이쪽 시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이 좀 너무 엄한 곳을 가셔서, 그래서 제가 요걸 좀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요걸 누르셔서 저한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공공기관 면접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아서 그런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뽀개져서 그 프로세싱을 익히신다면 경험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대답하자. 이슈에 대한 구조화는 이렇게 하자라는 걸 한번 틀을 딱 잡고 나서 그걸 연습하시면 되는 거지.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맞추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학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한국 부동산원 면접 잘 보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공공기관 쪽 면접은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공공기관들은 좀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여러분 스스로 학습하시고 아니면 저를 만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저 아까 사이트 요걸 누르시면 저한테 올 수 있고, 저희 학원으로 오실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잘 보시고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콘텐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또 바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영상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